많이 봤어요? 많이 하셨나요? 네? 많이 못 봤습니다. 14명이 조회 내 유튜브에 좋아요는 한 명밖에 없고 유튜브 있었나요? 유튜브에다 올려놨거든요. 좋아요는 처음 정말? 봤는데 네? 제가 누른 것 같은데 좋아요. 네. 네. 저 바로 누를게요. 구독도 해주세요. 네네.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내가 메일에다가 그 유튜브 주소 써놨는데 링크 거 제가 공유는 안 했어요. 네. 다음 거는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하면 보시면 돼요. 지금 물론. 네?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온지 아 그래요? 네, 뭐로 돼 있는지. 알았으면 눌렀죠. 거기에 뭐 다른 거는 남의 다른 남자 엉덩이만 있으니까 다른 거 보지 다른 남자 엉덩이만 있고 옛날에 맨날 교육받은 거 그때 4일 교육받은 거 다 놓고 해놨거든요. 맨날 뭐 이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주차 2주차 녹화한 거 아니 2주차 거 저번 주에 했던 거 녹화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생각나시면 또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계속 차례차례 올려놓을 거예요. 저번 주에 교육한 건 전기, 전자, 기초에 대해서만 교육을 했어요. 많이 다 잊어버렸죠? 전기는 어떻게 만든다? 전기는 어떻게 만든다? 전기는 그때 얘기했잖아요. 발전소에서 자석이 있고. 네.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코일이 있었어요. 돌린다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한 선씩 뺀 걸 발전기 보낸다. 이 자석이 돌아감으로 해서 코일에 자석이 돌아감으로 해서 이 코일에 소수정예가 네? 소수정예가 되어버렸네. 코일에 전기가 발생을 해서 전기를 이걸 돌리는 게 발전소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이 돌리는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 물을 끓여서 증기로 해갖고 압축된 증기를 발사를 하면서 터빈을 돌린다. 그리고 돌림으로 해서 점점 돌아가면서 이런 파형이 이 하나하나마다 이런 파형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세 가지를 합치면 세 가지가 약간의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뭐 L1, L2, L3라고 한다면 하나씩 파형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승합을 해서 가정에다 가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고 저 앞에 있는 변압기라고 하는 것들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일종으로. 근데 이걸 보내는 걸 갖다가 승합을 해서 승합을 하는 건 이게 볼테이지를 높여서 한 몇만 볼트 정도를 높여서 보냅니다. 왜 높여서 보내냐면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높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변압기라는 거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도착을 하면 여기에서 다시 가정에서 쓰는 전압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 분전간에 이렇게 L1, L2, L3 그리고 N이라는 공통선으로 하나 묶어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L1이나 N을 쓰면 220이 나오고 L1, L2 두 개를 쓰면 380V가 나옵니다. 이 380V는 어떤 거에 쓰냐면 높은 전압을 쓰는 그 기계들이 있어요. 건물들마다 뭐 공조기에서 에어컨도 380V를 쓰는 에어컨이 있어요. 아주 대용량 에어컨. 그런 것들은 이 두 선만 써갖고 380V를 써요. 그리고 나머지 전기들은 220을 쓸 때는 L1이나 N, L2나 N 이렇게 해갖고 220을 쓰는 거예요. 우리 분전관을 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L1, L2, E3, 그다음에 N.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교류를 승합을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전압을 높이는 거. 아주 간단하게 높이서 왜 교류를 쓰냐면 이런 승합이나 다운을 시키는 걸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뭐 트랜스라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트랜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트랜스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트랜스는 220 전기를 쓰는 것들은 다 트랜스가 들어가 있어요. 저기 보면 파워 서플라이 지금 하나 있거든요. 24V짜리. 저 파워 서플라이 안에도 이런 트랜스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20V가 들어오면 이 건선수 감긴 횟수에 비례해서 이게 반이 감겼다. 반이 감기면 여기가 110V가 나와요. 만약에 이거에 2배가 감겨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440V가 나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똑같은 여기에 전기를 흐르면 여기에 전기가 흐르면 여기에 전류가 이동이 돼서 다시 여기에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건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트랜스를 갖다가 저 장기들의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전압을 쓰기 위해서 트랜스들이 다 잠겨져 있어요. 안에 조그만 거든 큰 거든 하고 잠겨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원하는 전압으로 다운해갖고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다시 또 DC로 바꿔서 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 요건 나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파워 서플라이,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라고 SNPS라고 우리가 쓰는 SNPS라는 파워 서플라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승합해하고 보내든지 또 승합된 걸 다시 여기 변압기에서 다시 또 원하는 전압으로 낮춘다. 그리고 교류로 보내는 이유가 저거 좀 보내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손실률이 적기 때문에 저 AC로 교류 전압으로 보내줍니다. 이게 저번 때 말했던 교류의 다예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전자에 대해서 기본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정기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 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도체하고 부도체. 전기가 흐르는 물질, 전기가 안 흐르는 물질. 전기가 안 흐르는 물질 대표적으로 고무 같은 건 전기가 안 흘러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걸 적당히 합쳐갖고 그러니까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을 이제 걔네들이 이제 좀 인위적으로 가공을 해서 반도체라는 물질을 만든다. 그리고 반도체의 물질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두 가지를 합쳐본 게 저기 하나 다이오드를 제가 만들어놨는데 다이오드는 이렇게 요거 순방향으로 걸은 거거든요. 이렇게 걸었을 때는 전기가 흐르고 요거 거꾸로 걸었을 때는 전기가 안 흐른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설명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이오드를 하나 꽂아놨어요. 여기 순방향이거든요. 순방향을 놓고 켰을 때는 그 릴레이가 올려서 소리가 나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다이오드 하나 거꾸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켜도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반만 흐르는 겁니다. 방향을 바깥으로 놓는 이게 다이오드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꽂아놓으면 다이오드가 없듯이 그냥 바로 켜지겠죠. 순방향으로 거는 거나 이게 오는 거나 거의 역할은 똑같다. 이 다이오드의 역할입니다. 이게 다이오드는 그래서 그림을 저렇게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고 저쪽이 플러스. 띠가 있는 쪽.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다이오드가
그죠? 그리고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요거 표시할 때는 회로도에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 다이오드 표시를 삼각형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다이오드. 이게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두 가지를 합쳐넣고 만든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이런 반도체 여기다가 N형을 붙이면 Np형 트랜지스터라고 해요. 트랜지스터. 여기다가 P형을 붙이면 PNP 트랜지스터라고 그러는데 트랜지스터는 뭘 만들 때 쓰냐면 아주 기본이 되는 게 이 CPU나 모든 메모리 반도체는 다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이오드에서 한 칸 더 올라가요. 이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으로 표시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까지 저번 주에 한 겁니다. 질문? 어저께 저번 주에 두 분은 못 받으셨지? 끝에 유튜브하고 보시고 내용 얘기한 거니까 그런 거 보시고 질문. 오늘 릴레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이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릴레이의 역할은 내가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릴레이는 이 릴레이에 입력 전압이 있어요. 릴레이를 구동시키는 전압이 있습니다. 구동시키는 전압으로 해서 이 반대쪽에 적점이라고 그러는데 반대쪽에 틀린 전압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뭐 전압이 들어가는데 플러스 10이나 뭐 24V의 전압이 들어가고 또 220 릴레이도 있어요. 교류 릴레이인데 이 코일에 전기를 가해서 전자석을 만듭니다. 그래요. 전자석이 딱 움직일 때마다 적점이 딱 움직여요. 여기 샘플로 보시면 여기 릴레이거든요. 전압을 제가 이 12V를 가할 거면 이 12V 릴레이에서 12V를 키면 여기 보면 여기 적점이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전자석이 되면서 탁 당겨주면서 딱 이쪽으로 밀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딱 했을 때 이렇게 딱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적점을 옮겨주면서 선을 합니다. 그래갖고 얘가 이건 일종의 보면 스위치랑 똑같아요. 내가 손으로 누르는 거랑 똑같은데 손으로 누르지 않고 전기적으로,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갖고 키고 끌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컴이라고 하고 내가 어떠한 신호를 줬을 때, 내가 어떠한 신호를 여기서 줬을 때 이 릴레이가 움직이면서 이 NCO가 선이 바뀌면서 어떤 제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여기가 12V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서 움직여야 돼. 전압이 220V가 보면 220V를 내가 킬 수 있는 걸 12V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할 때 물론 12V를 12V로 제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릴레이예요. 지금 저게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전원을 켰을 때 릴레이가 구동이 되면서 저기 또 별도의 저 릴레이는 12V 릴레이거든요. 12V 릴레이인데 구동 전압이 12V예요. 그리고 12V 켰을 때 저 삑 소리 나는 게 12V짜리 12V LED가 비프 소리가 나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놓은 건 타임 릴레이인데 저 타임 릴레이는 뭐 하는 역할이냐면 약간 지연을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스위치를 온했을 때 그 온한 데부터 저기서 세팅한 시간만큼 지난 다음에 작동을 해가고 지연시키는 릴레이예요. 그래갖고 키시면
여기 다이얼에 저게 타임 릴레이거든요. 여기 타임 릴레이인데 이 타임 릴레이는 24V로 구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어한 건 내가 이걸 켰을 때 12V와 24V를 한꺼번에 켜지 못하니까 12V를 켜고 24V를 제어를 해서 시간 있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타임 딜레이 이후만큼 딜레이 됐다가 켜지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켜지고 이 시간만큼 딜레이 됐다가 이게 켜지는데 요것도 12V짜리예요. 요건 구동이 24V짜리지만 전체적으로 나오는 건 12V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해 놓고 릴레이 역할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싱글 폴, 싱글 스로우예요. SP, ST라고 하는 건 회로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의 접점만 있는 거예요. 물론 릴레이가 이거는 이제 그림에서 뺀 거예요. 요 접점이 나오는 게 딱 하나만 있는 겁니다. 평소에 떨어져 있다가 딱 붙는 거. 이걸 싱글 폴, 싱글 스로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싱글 폴, 더블 트로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NC와 N으로 나누는 걸 이걸 싱글 폴, 더블 트로우라고 해요. 그리고 더블 폴, 싱글 트로우는 이런 식으로 두 개에 들어가서 하나로 나가죠. 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하나가 작동을 하면 이 두 개가 같이 작동하는 거. 더블 폴, 더블 트로우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게 그래갖고 보통 외국에서 나오면 이 릴레이 사양이라든지 적점 사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일 많이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 라스 보면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키 스위치라든지 키 스위치도 이런 접점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해야 돼요. 틀린 거 없어요 저거? 저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이건 진짜 꾸준히 많이 알아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우리가 쓰는 브레이크 클래스가 뭘까요? 우리가 주로 쓰는 브레이크 클래스 여기서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존에서 쓴다. 아니 그러니까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99, 거의 99%의 브레이크 클래스는 다 저 네 개 중에 하나는 겁니다. 요새는 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하나만 쓰지. 어떤 거 쓸까? 자,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전원을 끊어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브레이크 클래스가 사실은 락에 연결돼 있고, 그러면 릴레이가 하나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뭔가 신호를 보내줘야 돼. 그럼 또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두 개 있는 것 중에 출발선이 두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럼 뭘까요? 자, SP는 땡, 그죠? 네. DP로 갑니다. 네. DP 중에 뭘까요? DP? 네.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아, 정전 씨 붙여주세요. 정진 씨 떨어뜨려 주세요. 그 말은 뭘까요? 뭘까요? 저희 그냥 저 둘 중에 하나 골라. 뭐 싶을까요? 맨 마지막. 네, 맞습니다. 저거 좀 더 강조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DPDT를 많이 사용해요. 계속 써요. 네. 거의 99%가 쓰고 저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것들.
그래서 발주할 때 DPD로 발주하는 거예요. 더블 폴, 더블 스로우. 예, 저기 용어가 스로우. 던지. 그리고 보통 이런 적정 관계를 그릴 때 보통 NC하고 NO가 있는데 NC는 노멀 크로즈라는 얘기예요. NO는 노멀 오픈이라는 얘기예요. 오픈은 끊어졌다는 얘기고 크로즈는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노멀 크로즈, 노멀 오픈. 보통 노멀 크로즈나 노멀 오픈을 해갖고 우리가 이걸 적점의 상태고 이걸 갖다가 넘어갈 때는 이제 락으로 보자면 락을 보면 펜 시큐어, 펜 시큐어, 펜 세이프, 그러니까 펜 락이라든지 또 펜 락. 거기까지 가면 이런 또 다른 세계로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그건 락. 예. 보통 NC 한 시간 더 얘기했어. 그래갖고 많이 씁니다. 그래갖고 수익 도면상에 그릴 때는 NC는 우롱 상태로 그려요. 우롱 상태로 그리지만 NC가 잠자리 아닙니까? 걔는 푸시 버튼. 에노는 보통 이렇게 그려요. 에노는 이렇게 그려요. 네. 에노는 이렇게 그려요. 평소에 떨어져 있다. 우리가 에노를 쓰는 제품들은 많은 건 엑시 버튼이에요. 왜냐하면 엑시 버튼 같은 경우는 누르는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엑시 버튼을 다 에노로 씁니다. 원래 기본으로 이렇게 네. 거꾸로 쓰는 데도 있지만 보통 디폴트는 에노를 쓴다. 엑시 버튼은 에노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인풋에서는 전부 다 NC를 씁니다. 디폴트가. 왜 NC를 썼냐면 저기 감지되거나 뭐 하면 떨어지는 점점을 쓰는 이유가 중간에 선이 잘리면 떨어지기 때문에. 디폴트로 NC는 모든 센서 그리고 NO는 뭐냐면 엑시 스로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디폴트로 거의 모든 사이트들이 다 이렇게 디폴트로 씁니다. 그럼 보통 이런 전기 스위치는 뭘 쓸까요? 알려주세요. 그냥 제가 저기 있는 거는 네. 저기 있는 거는 DPDT예요. 아니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네, 제가 이제 저 뭐냐 눈높이 시점에서 질문하는 거죠. 이거죠. 제 질문을 계속 할게요. 눈높이 시점에서. 이거는 왜 그럽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 NC 있는 거 없어요. 그 엑시 버튼은 뭐예요? 뭘 씁니까? 보통 엑시 버튼은 이 N호를 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서 하나 꼭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네, 질문 계속 해드려요. F 버튼도 적점이 하나짜리를 주로 많이 써요. 두 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는데 보통 엑시 버튼은 하나짜리를 많이 써요. 네, 두 개짜리도 있어요. 있기는. 저거는 구성하기 나름입니다. 저 타임 릴레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썼던 데가 어떻게 있었냐면 그냥 락 하나 제어할 때 버튼만 있고 락 하나 제어할 때 옛날에 시티은행에다가 시티은행에 고객이 이렇게 들어오는 뭐지 현금 출납하는데 이렇게 반 정도 되는 때가 있었어요. 반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저거를 설치를 했어요. 락 하나 하고 버튼 누르면 버튼 누르는 동안에 문이 끊어지는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락이 풀리거든요. 근데 롯데는 버튼 누르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타임 딜레이를 쓰면 약간의 시간을 연동해니까 버튼 한 번 누르면 타이머 시간 동안 문을 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타임 딜레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응용 하나 더. 그 EM락이나 어쨌든 저게 컨트롤러 연결돼야지 엑시 버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 뭔지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보통 EM락 자체에도 타임 릴레이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돈을 많이 쓰기 싫어. 근데 예를 들면 컨트롤러에는 구비하기 소프트웨어 구비 못해. 그냥 자체적으로 있어요. 락에 거기가 있어요. 버튼이 이거는 딱 하면 3초, 딱 하면 5초, 딱 하면 10초. 그래서 그 세 개만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게 타임 릴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그런 타입의 락도 나와요. 네. 근데 저 릴레이를 세부적으로 보자면 전원이 흐르면 아까 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코일을 해주면 여기가 자석이 되는 전자석이 되는 물질을 갖다가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코일에 전기를 흐르면 얘가 전자석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철 물질이 여기에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부품으로 해서 접점을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래갖고 요 이동시키는 구동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위치로 아니면 또 여기에서 또 릴레이도 할 수도 있죠. 이 릴레이 구동시키는 건 전기로도 할 수 있고 아주 소형 전자식 릴레이도 있어요. 전자식 릴레이라고 아주 정기적으로 조그만 전기를 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저런 릴레이를 많이 쓰이는 거예요. 구동은 간단해요. 여기 때문에 전기를 가면 얘가 자석이 되더라. 자석이 되니까 옆에 있는 자석을 딱 붙임으로 해서 접점이 이동이 된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릴레이도 전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드 같은 경우는 이게 한눈에 보기 쉽게 이게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릴레이는 어떻게 보고? 릴레이는 전원은 거기에 써져 있잖아요. 이 네, 근데 뭐 전원 구동하는 전원은 써져 있고 네. 이 접점에는 저게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아, 득점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그 처음 혼돈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전원에 들어가는 것과 스위치가 움직이는 건 별개예요. 아, 전원이 들어간다. 어. 스위치가 들어간다. 전원을 그러니까 릴레이는 전원이 들어가야 동작을 해. 네. 뭔가 그걸 응용하는 거야. 사실. 자, 여기 릴레이가 있는데 여기 구동전원 구동하는 선을 연결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 릴레이는 이 회로도상에서 이 릴레이를 구동을 시키고 여기는 단순히 접점만 나오는 거죠. 접점만 나오지 이 접점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신호를 쓸 수도 있고 전압을 가해서 쓸 수도 있고. 보통의 사람들이 이게 처음 배운 사람들이 이 릴레이가 되면 릴레이에서 전원이 나오는 줄 알아요. 릴레이에서는 접점밖에 안 전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무전은- 구동을 하려면 전원이 필요한 거지. 네. 그걸 이용해서 내가 여기 붙였다. 구동에서 어떠한 락을 컨트롤하려면 락에다가 전원을 공급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락까지 간 거예요, 저 친구는 지금. 신호를 락 갖다가 전원 들어야지 움직이는데 어떻게 릴레이로 움직이지? 단순히 거예요. 접점이다. 아. 그래갖고 NC는 노멀 크로즈, NO, 컴. 그래갖고 컴하고 NC는 항상 붙어있다가 내가 릴레이에다가 신호를 주면 C하고 N으로 붙는다. 그럼 NC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릴레이들에 놓으면 릴레이의 가장 중요한 건 구동전압. 구동전압이 몇 볼트로 구동이 되느냐. 그리고 접점, 요게 이제 접점의 허용 용량을 보셔야 돼요. 그거 전부 다 릴레이 보면 자세히 보면 구동 전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어요. 그 무전원, 유전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맞췄으면 돼요. 그 락까지 가는 거는 끝나고 질문 한 번 더 하세요. 네. 왜냐면 이음 메저가 헷갈리는 부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음 메저는 이따 통할게. 실례 중에.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락을 연결할 수도 있고 다른 거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거기를 통해서 또 뭔가 동작시킬 수 있고. 이것까지 이해하면 진짜 다 하는 거야. 이거 이해하면 다 알아. 거의 막 많이 하는 거야. 우리 실상에 릴레이가 엄청 많이 풀어져 있거든요. 사실 모든 게 이것도 다 릴레이예요. 이게 스위치가 릴레이거든요. 네, 요새 새로 짓는 오피스들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220이 실제적으로 한가닥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끊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신축들은 여기에 전부 다 신호선만 와 있어요. IoT. 그래갖고 전부 다 저쪽으로 가갖고 웨이 컨트롤하는데 거기에 릴레이가 하나씩 다 달려져 있어요. 이 스위치를 켜면 그 릴레이를 작동시켜갖고 이 전등을 끄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통신 릴레이를 알면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었는데 제가 이거를 알게 되면서 이게 안 누르지더라고요. 전기를 만지게 되더라고 나도 스스로가. 아니 뭐가 안전하, 뭐가 원리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원리를 알면 이것도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가 이 원리예요. 이게 모든 원리. 릴레이는 스위치다. 스위치와 릴레이를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신호를 줄 것이냐, 이 신호를 정기적으로 줄 것이냐 따라트려요. 그래갖고 내가 킨 거는 여기에 신호를 준 거고, 내가 끈 거는 내가 껐다고 보면 여기에 신호를 끈 거야. 그럼 똑같이 이 전등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전압이나 다른 장비를 제어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에 소스와 그 제어하고 싶은 장비가 틀리다. 뭐 전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틀릴 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게 릴레이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릴레이가 제일 많이 우리 회사에서는 제일 많이 쓴다. 다 써. 우리 집안에서도 쓰는 게 릴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알게 되면 전등 가를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걸 떴는데 이 손을 만져도 되나? 이렇게 내가 의심을 하지. 나 스스로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원리를 알게 되면 그래? 요것만 내리고 요거 하면 되겠다. 이제 우리 집에 내 방에 침대가 2층이거든요. 그 아래층은 이제 벙커로 갖고 아들 공부하는 데 쓰고 나는 2층에 올라가 있어요. 침대 위로 다 올라가는데 꼭 아들내미가 지가 들어 불팍 해요. 그러면 형광등이 내 눈앞에 팍 켜지면 아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또 나갈 때 끄고 나가면 되는데 안 끄고 나가. 이걸 난 또 2층에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저걸 끌려면 저걸 정기적으로 한번 깔아볼까. 그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귀찮아서 안 해요. 요즘 와이파이. 요새 와이파이로 해갖고 아. 릴레이가 있어요. 릴레이 제어하는 릴레이가 있어요. 와이파이로 홈 그 딱 핸드폰에서 릴레이 탁 키면 켜지고 버튼 켜지고 들이 있어요. 아주 싸요. 쿠팡에서 한 2, 3만 원 받아요. 요새 아파트들 그 있잖아요. 어플로 네. 제가 이거를 제가 거실 거를 켤 수 있고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똑같아요. 제가 이걸로 에어컨을 켜고 이거 다 똑같아요. 이걸로 뭐 릴레이를 붙였다 떨어뜨려 하면서 에어컨을 내가 켜고 끄고 그 나- 수신반이 있어갖고 그 네. 수신반에서 받은 신호를 갖다가 릴레이를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하는 거예요. 동작을 시키는 거죠 사실은. 다 똑같아. 별로 어렵죠. 그게 동작하려면 움직여야 되니까 걔네들이. 집에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로봇 청소기도 원리는 동일해. 그건 비싸게 해요. 설치. 로봇 청소기 바깥에서 내가 누르잖아. 그 로봇을 집에서 이렇게 눌러야지 움직이잖아. 그 누르는 역할을 밖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결국엔 그게 다 릴레이 원리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릴레이만 구동시키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모든 일상의 모든 부분이 이게 이렇게 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일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리랑 근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나는 이거는 진짜 6시간 스터디까지 뭐 실습까지 하면 실시까지 하면 좋죠. 네, 그런 거를 내가 이거 아까 혼자서 와서 뚝딱거리고 만들고 있는데 타임 릴레이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작동을 안 하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봤더니만 타임 릴레이는 24V짜리더라고. 한 12V로 또 구동시키려고 할 수 없이 또 24V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었어요. 내 파워 서버를 2개 쓰시구나. 그러니까 처음 12V 요거 키는 거는 요 12V 릴레이를 작동시키는 거. 그리고 작동과 됨과 동시에 이 24V에 요기를 전원을 공급하는데 24V 릴레이가 작동하면서 얘를 작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또 시간 딜레이 됐다가 이건 또 12V거든요. 이건 또 12V를 여기서 받아서 거기다 그 중간에다가 스위치 하나만 딱 달아주면 딱인데 집에는 두꺼비 집이랑 딱 그죠? 두꺼비 집이랑 스위치인데 거기 중간에 스위치 요거 하나만 달아주시면 똑딱이만 하나 달아주면 집에는 전등 켜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저 원리가. 저 두꺼비 집이야? 저 스위치야? 그러면 스위치를 동작시키면 내가 똑딱이를 하나 해? 그럼 똑딱이 딱 켜서 여기 전구 하나 갖다 놔야 돼. 정말 불.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동작이 되는 건지. 그냥 그 원리라고 보면 돼요. 예. 되게 좋은 원리예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어. 전등 만드는 거. 허가체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 만질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장갑 꼭 끼고 아니면 저기 분전방 가서 브레이크 꼭 내리고 전기를 꼭 죽이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두꺼비 내리고 집안에 전기 만지면 괜찮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절연 장갑 끼고 하시면 집에서 전등 가는 거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차단기를 내리면 두 선을 다 끊어지는 거고 저 스위치를 끄면 한 선만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한 선은 무조건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0V인지 220V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항상 장갑을 껴야 되고 사람. 내가 발이 물에 닿아 있거나 뭐 철에 닿아 있거나 팔이 철에 닿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분전만에 있는 차단기가 똑같은 역할을 해요. 222선이 들어가고 2선이 나오거든요. 그럼 집에서 전등할 때는 두 개를 다 두꺼비 좀 내리고 하는 게 스위치는 좋습니까? 한 선만 끊어주는 거. 뭐 의자 위에 올라가면은 연결이 돼 있고 완사 오케이고 한 대로 살아있다는 거. 아니 집에서 전등 갈 때는 두꺼비 좀 내리고 할까요? 스위치만 끄고 할까요? 근데 구분돼 있으면은 내리는 거고 전혀 구분될지 제가 모를 경우. 아 그러면 내리고 해야죠. 아, 무릎 두꺼비 내리고 내리시고 전등 가시고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전기가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알면 유익한 겁니다. 통신도 전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약전으로 다운시키니까 어쨌든 문제 뭐 전기다 통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보통 여기 성능에 보면 안전기라는 게 요소가 있고 안전기 있나?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안에 있어요. 내재돼 네. 있어. 스위치를 누르면 220도라서 형광등이 불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 회로를 보자면 이 안전기의 회로를 보자면 이게 코일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거꾸로 흐르고 있다. 이 220 한 선은 이렇게 끊어져 있지만 220 한 선은 거꾸로 돌아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흐르고 있었는데 이 선을 만지면 감전이 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220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같이 이게 뭐지 누전 차단기나 차단기가 항상 차단기를 두 선을 한꺼번에 다 끊어야지 작용합니다. 모든 장비는 이 반대쪽에 코일이 감겨져 있다. 그래서 선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선이 연결돼 있다. 한 선이 연결돼 있다. 조심해. 이거 모르고 이제 스위치 껐다고 전기 안 들어온다고 만지는 순간 빵 터지는 거예요. 재수없습니다. 사람이 터집니다. 뻥 터지는 거는 다른 게 터지는 게 사람이 터져요. 저는 스위치만 끄고 많이 만졌는데. 네, 가능해요. 네. 아니 아,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손 안 닿은데. 그 가정집에서는 괜찮아요. 아니, 아니었어요. 가위랑 니뽀를 그 니뽀가 절제 끝에 고무로 된 그런 걸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괜찮아. 아니, 가정집에서는 사고 날 위험이 없는데 현장에 같은 데는 함체 같은 데는 철제잖아요. 위험하죠. 할 때 이렇게 할 감전사가 수가 없어요. 이게 붙이고 한단 말이에요. 한쪽 붙어 있잖아요. 이게 잡으면 감전이 되는 거죠. 근데 레이스웨 이런 것들. 근데 가정집에는 레이스웨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철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한 선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가정집은 괜찮아요. 좋으신 얘기시. 우리 건물 같은 데 보면 피레침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요. 피레침 역할이 뭔지 아시죠? 뭔지 아세요? 피레침. 건물에 피레침 세운다고 했잖아요. 피레침을 천둥이 번개가 치면 오늘 번개 피레침에 쳤잖아요. 맞아서 피레침에 맞아갖고 이 건물에 적지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하는 게 피레침의 역할이에요. 건물 적지가 하는 역할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피레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레침이 없으면 피레침이 있는 대로 가겠죠. 아니 만약에 건물에 없어요. 건물에 맞았어요. 건물에 맞아도 여기로 다 흘러내려갑니다. 건물에 연결되어 있는 그라운드로 다 흘러내려갑니다. 피레침은 조금 더 쉽게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벼락이 이쪽으로 쳐라라는 거지 건물을 때리지 말고 건물에 사람 붙어 있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아주 쉽게 나는 계속 질문하는 거지. 쉽게 여기로 쳐면 이렇게 하고 흐른다. 그럼 우리 그 자동차 있잖아요. 네. 비 많이 와서 천둥이 치잖아요. 자동차에서 나와야 될까? 자동차 안에 있어야 될까? 우리 철이잖아. 이것도 보통 철이잖아요. 이것도 보통 피레침 철로 세우거든요. 철이라 전부 빵 맞으면 여기 안에 전부가 들어가죠. 그러면 천둥 많이 치는 날, 번개가 많이 치는 날, 차 안에 있어야 될까요? 나와서 도망을 가야 될까요? 있어요. 차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 번개 많이 칠 때 밖으로 나가면 사람이 머리를 맞아요. 나오는 순간 사람이 피레침이 되는 거예요. 내 왜냐면 자동차- 발이 다 있잖아. 여기 바퀴가 있잖아요. 시크릿가든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은 현빈이 저 뭐냐 하지연을 만나면 제주도에서 아 맞아. 천둥번개 치는 곳으로 가서 이게 변하거든. 걔는 오픈카를 탔잖아. 이게 오픈카라는 그걸 보면서 쟤는 죽지 않은 오픈카를 거네. 탔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오픈카를 천둥 속으로 그러니까 번개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바뀌잖아. 남녀가. 그 이런 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걸 생각하지 마. 아니 이런 아 전기를 맞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비 많이 오거나 그런 거는 물에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올라올 때는 절대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항상 우리가 전봇대가 있잖아요. 전봇대가 있으면 위에 뭐 변압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선이나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비가 밑에 있어요.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그게 잠겨 버리는 순간 이 물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한번 감져서 되도록이면 물이 찰랑찰랑 했을 때는 절대 거기 지나가는 전봇 그 유튜브 보니까 전봇대를 누가 비 오는 날 잡고 있다가 감전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전봇대에 붙어가지고 손이. 그래가지고 주작 아니야 주작? 아니야 유튜브에다. 전봇대는 요새 철로 된 전봇대. 그러니까 다 인도에서 그렇잖아요. 인도인가 방글라데시 그러나- 어디에서 그래요? 전봇대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번개 맞은 거야 전봇대. 근데 전봇대를 세울 때 무조건 접지를 하게 돼 있어요. 접지를 하게 그거 되면 안 됐겠지. 예. 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여기 이걸 떼내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자기 손으로 떼면 감전되니까 몽둥이로 빵 때려가지고 이걸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계속 때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깨어나게끔. 아 주물러 줘야 돼요. 네. 감전사 당하면 사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몸을 다 주물러야 돼요. 피가 굳어요. 그래서 주무르면서 빨리 119에 신고해야 돼요. 되게 많아요. 근데 고전압 같은 경우에는 닿는 순간 팔이 잘려요. 팔이 타버려. 그래서 죽진 않아요. 근데 저전압 같은 경우에는 잡고서 계속 흔들어요 몸을. 그래서 마비를 그 이런 전신주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고압이잖아요. 네. 이거 하다가 많이 죽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타진 않고요. 더 높은 이거 거는 붙어버리죠. 예, 사람. 붙어버려요. 사람이 붙어버리죠. 그러네. 수축을 시켜갖고 내가 떨어뜨리지 못해요 손으로. 자기 힘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 그 뭐죠? 그 안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이렇게 붙이고 있는 안마기. 아. 그런 게 같은 원리거든요. 아, 걔가 근육을 누르는 거잖아요. 일부러 예. 수축을 시켜. 전기를 줘가지고 음. 예, 같은 원리예요. 그래갖고 못 뛰어야지. 전기는 함부로 안 돼. 그래서 전기는 이렇게 잡으면 말고 꼭 손가락으로 찌릿 손 뗄 수 있어요. 잡으면 못 뛰어요. 면적이 중요해. 네? 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근육이 수축할 수 있냐 없냐. 아. 내가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되면은 손톱으로 만져야 되네. 그거는 못 느껴요. 못 느껴. 네. 손톱은 활성 같은 경우에 구도체입니다. 되면 손톱은 구도체예요. 찌릿해요. 잠깐 찌릿하고 말아요. 네. 해볼 생각을 하지 네.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해수탁이 없을 때 아, 좀더 1타 정사가 되고. 아, 이렇게 이게 실생활에서 지금 네. 저 실생활을 좀 접목시켜야 장갑 끼고 꼭 만져야 되고 꼭 가능하면 만지지 말고 예. 진짜 그- 필요한 그 경우에는 원리가 결국에는 전등이고 그게 릴레이고 다 그 원리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응용을 이제 나중에 또 하시면 재밌을 형 것 같아요.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근데 궁금하시면 저거 한번 뜯어보세요. 네. 내가 쓸데없이 만들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구성될 수 있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아, 참고로 제가 신입사원 때 김 선생님 계셨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저거를 집에서 가져갔어요. 제가 집에 저도 꽂고 아니 아무것도 몰라. 난 경영과 출신이거든. 그 꽂고 그냥 아답터 해가지고 그냥 해본 거야. 아니 도대체 원리가 뭐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와.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이걸 쓰는 거구나. 근데 결국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에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것부터 배웠지만 이걸 먼저 알고 있으면 당연히 했겠지만 이걸 하면서 저도 이걸 느끼게 됐다는 거죠. 집에서 막 만져봤어요. 저 릴레이 가지고 맨날 꽂고 막 이거 뭐지? 네, 그렇게 해서 좀 해봤다는 거죠. 네. 근데 저게 되게 모든 거에 다 응용인 것 같아요. 네, 모든 원리. 모든 우리 실생활의 모든 거 아닐까요? 저게? 네, 그렇죠. 자동차를 열 때 자동차 차 키도 저거의 원리고 집에 가도 그렇고 다 원리가 저쪽에서 저겁니다. 뭔가 세탁기, 키고 끄는 냉장고 거는 다 무조건 들어오는 저 원리. 자동차에 깜빡이 있잖아. 키면 깜빡. 어. 그 깜빡이 릴레이도 있어요. 딱 시간 되면 딱 하는 릴레이가 있어요. 그 전기를 딱 꽂으면 얘가 딱 계속 움직여요. 그런 릴레이도 있어요. 그럼 이 회로는 데프트가 떨어졌다는 회로겠네요.
모든 회로는 어떻게 네. 보면 네. 모든 회로는 붙었다 떨어졌다의 원리라는 거지. 네. 그죠? 그 어떤 회로도. 그 말고는 없어요. 예. 근데 복잡하게 해놨지만 결국 그거란 얘기. 이게 핵심은 조건 부여사는 딱 보면 이게 딱 보면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전원부 12V 들어오는 전원부를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요거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커스텀 칩입니다. 커스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칩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걸 뜯고 이렇게 봐야 돼. 근데 몰라. 그거 이거 어디서 안 돼. 만든 예? 삼성전자에서 만들었을까요? 물론 얘네들이 어떻게 반도체. 반도체. 그 근데 타이완이 그 보니까 네. TSMC다. TSMC랑 그리고 커스텀 칩입니다. 저는 그 메이드 어딘지 그리고 몰라요. 요런 것들은 코리아. 보호회로예요. 보호회. 입력이 들어오니까 높은 전압에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호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여기 커스텀 칩이 옛날에는 복잡하게 막 칩들이 막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 칩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작해요.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래갖고 뜨는 게 지금 TSMC죠. 이런 커스텀 칩을 만들어요. 중국에 되게 이런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간단한 것들은 걔네들한테 대용량 좀 크게 쓰는 애들은 TSMC나 삼성 반도체가 그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조금 힘들고 있죠. TSMC 밀리고 있지. 이런 추세로 지금 현재 많이 가요. 근데 이렇게 못 만든 건 메인 CPU 보드에 보면은 이런 것도 하나 달려져 있는데 그거는 CPU 말 그대로 커스텀 칩이 아니고 어디서 모토로라에서 만드나 그런 걸 만드는 메인 CPU 칩인 거예요. 32비트짜리 CPU. 궁금하신 것도 있어요?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거를 한번 나중에 시범 삼아 이렇게. 궁금하신 거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릴레이예요? 이름이 왜 릴레이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릴레이를 이렇게 받아서 아니 전달해 주는 보통 릴레이 뭐 달리기도 아닌데 릴레이 달리기 할 때 이렇게 받아서 전달해 준다는 딜레이 네. 무슨 레이가 아, 있어요. 릴레이 어는 이제 딜레이 되게 근데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 그 구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냥 쓰니까 그래. 다 했네요 이거는 거의 다 모든 거를. 또 질문 있나요? 강민재?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 김민재 궁금한 거 있나요? 있죠? 강민재 없나요? 강민재 없대요. 강민재 비지 그 본인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뭘까요? 비디오요. 그게 저기 아까 전에 회로도 있어. 그거 잘 찾아봐. 그거 데이터 시트에 다 나와 있어. 오늘 이걸 보고 그거를 하면은 딱 와닿겠죠. 그게 있어요. 왜 그 모델을 썼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모델에 대한 스펙을 보세요. 그럼 나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통신을 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통신을 할 건데 제일 좀 양이 좀 방대한 만큼 자세히 갈 겁니다. 자세히 갈 거고 사실 제가 이 학교에서 여태까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통신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제가 뭐 하드웨어 엔진 이렇게 설계를 하거나 그런 건 못해요. 못하지만 통신의 흐름에 대해서부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통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좀 향후에 필요하신 게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면 그 다음 주는 좀 건너뛰고 그거서부터 먼저 하거나. 통신이면은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표신에 대해서는